그거 생각해 주시고 요거 갑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시에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 괜찮나요? 자, 괜찮으시면 만무방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 쉴 건데 자, 보세요. 얘는 지문을 읽지 않을 거예요, 다. 인물만 파악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조금 약간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는 조금 이 김유정 작품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와 강조되지 않았던, 옛날엔 여러분이 뭐 김유정 하면 막 동백꽃, 막 봄봄 이렇게 봤다면 최근 들어서 모의고사에 정말 알려지지 않는, 잘 알려지지 않은 김유정의 떡 이런 작품 아마 거의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만무방 정도는 여러분이 어쨌든 고1 필수라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여러분 어쨌든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빈도수 있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필수 작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작품에서 자, 넘겨보시면 자, 어딜 볼 거냐면 7쪽, 8쪽. 자, 8쪽 한번 볼게요. 자, 지문을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소설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만무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 요걸 이해하시고 제가 뒤쪽에 과제를 보시면 문제를 줄인 대신에 장면을 많이 넣어놨어요. 얘는 다른 장면을 보면 되게 다른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소설 같은데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정말 고1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걸 넣어놓고 장면들을 조금 읽어달라고. 근데 그 장면을 읽을 때 포인트는 똑같다. 자, 일단 이 작품에서 만무방을 일단 알고 가야 된다. 끝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보통 주기도 하니까. 자, 만무방의 뜻은 일단 첫 번째 뭐냐? 염치어 먹고 막대 먹은 사람. 예를 들어서 범죄자도 만무방이겠죠. 도적놈 같은 사람. 네, 만무방이야. 자, 그래서 염치 없고 막대 먹은 사람이 만무방이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만무방이 누구인가? 자, 처음에는 애들이 응칠이면 만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할게. 응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도박을 하고요. 노름을 해요. 그 다음에 도적질을 하고요. 남의 거 막 갖다 뭐 길 가다가 뭐 남의 버섯이 있어 갖다 먹어요. 남의 닭이 있어 그냥 잡아 먹어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얘가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네? 라고 되잖아요. 자, 근데 응호는 굉장히 모범적인 농민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응칠이만 만무방 같지만 응호도 막무방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짜잘짜잘하게 등장하는 다른 농민들 역시 만무방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일단 제가 잠깐의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왜 만무방인가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건 이따 장면을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그러면 얘네가 만무방이네. 근데 이 염치 없고 막대 먹은 이유가 얘네들의 잘못은 아니더라. 왜냐면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응칠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응칠이도 처음에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성실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야범도주하고 도망가서 그냥 도박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응호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애였어. 얘도 똑같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만 생겨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떡하냐면 추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수를 하지 않고 자기 벼를 훔쳐요. 그럼 얘도 자기 걸 훔치긴 했지만 결국은 도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만무방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 둘 다, 자, 처음에는 응칠이도 성실했잖아요. 얘는 지금 대놓고 모범적인 농민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인 애가 결국은 도적놈이 된 거는 얘네들의 잘못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뭐야?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만무방, 즉 응치나 응호 같은 성실한 애들이 만무방이 된 것은 다 뭐냐?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면 모순된 사회가 바로 뭐냐면 수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사회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서 만무방이 됐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뭐냐면 즉
수탈당하는 거예요. 얘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걸 다 빼앗겨. 자, 근데 누구한테 빼앗길까요? 시대가 일제강점기야. 그럼 뭐가 될까? 일제의 수탈이 되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 일제의 수탈을 비판하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제의 수탈 때문에 이런 착하고 성실했던 애들마저도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농민들도 나와요. 농번기 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막 노름하고 있어. 열심히 일해도 계속 얘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한탕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되게 긴 장면에 걸쳐서 나와요. 하지만 이 소설의 모든 포인트는 지금 설명한 이게 다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나머지 장면들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써놨어요. 근데 그 설명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요. 참고로 한번 가볍게 이런 거. 요것만 조금 잘 맞아라.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써준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참, 요거를 장면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앞부분으로 갑니다. 자, 여기 몇 쪽이냐면 5쪽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지 않고 응호랑 응칠 얘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성실한 소장농이라고 써 있죠. 소장농이라는 건 얘가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 원래 성실했어.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빚만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밤에 몰래 그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자, 도망갔고 구걸하다가 결국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아내랑도 헤어지고 전과자이자 만무방이 된 거예요. 누가요? 응칠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응칠에 대한 이야기고,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자, 여기 지금 5쪽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응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응호는 응칠의 동생이에요. 자, 진실한 농꾼이었다. 자, 마을에서 알아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괜찮나요? 그럼 얘도 성실한 애였어. 자, 근데 얘가 별을 베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깔아주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응칠이처럼 만무방이었어 라고 하면 쟤는 염치 없고 막대 먹고 일 안 하는 애니까 별을 베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실한 애야. 근데 얘가 별을 베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오른쪽 위에 나옵니다. 지원이 괜찮니? 지원이. 자, 오른쪽 위에 나와요.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사람들이 야 별을 베야지. 그리고 나서 털 거. 이자도 내고 소장료도 내고 땅값도 내고 해야지. 하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부인이 죽게 생겼는데 벼가 다 뭐예요? 하고 응어가 뭐라고 하냐면 부인이 아파서 별을 못 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별을 베지 않는 바로 뭐냐?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면적인 이유가 나와요. 아니 생각해봐.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리 바빠도 돈이 없잖아요. 약 사고 병원 가려면 별을 베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벼라도 털어야 한다. 벼라도 베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왜 별을 베지 않았는가 하면서 작년 얘기를 쭉 해줍니다. 작년 얘기를 쭉 해줘요. 쭉 내려보시면 자, 작년에 얘를 경험했다면 얘랑 같이 별을 뱄다면 물어보지 않을 거야.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꼭두 새벽부터 별을 털었어. 별을 베었어. 자, 그랬는데 다 털고 나서 지주한테 준 도지 어떤 세금 같은 거를 회하고 내가 이제 빌렸던 쌀을 갚고 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니까 등줄기에 땀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남는 게 없었단 얘기예요. 아니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나서 얘가 추수를 했는데 남는 게 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얘가 너무나 슬펐다고요. 힘들었다고. 자, 근데 작년에 그랬죠. 그럼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는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었어.
그럼 작년에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올해는 흉작이야, 흉년이야. 그럼 올해는 뭘까? 적자란 얘기예요. 배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이놈을 가을하다. 여러분 가을하다는 뜻은요. 순 우리말이에요. 추수하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추수를 해도 벼를 베도 먹을 게 남지 않아. 자, 먹을 게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빚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수를 해도 기껏 추수를 해도 오히려 적자가 나. 그러니까 얘는 추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게 앞에 나왔던 얘가 표면적인 이유라면 이게 실질적인 이유예요. 아무리 벼를 벤다 해도 남는 게 없고 적자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면적인 이유가 되겠지. 왜 추수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면적인 이유인 거예요. 아, 니네가 원하면 니네가 그냥 배다 먹어. 이런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적자 날 판에는 그냥 얘가 배를 안 베면 사람들이 돈 달라고 못 하잖아. 왜? 핑계가 있잖아요. 벼를 안 베서 돈이 없어요. 이럴 수 있으니까.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제 뭐 응칠이가 뭐 지주랑 대신 싸워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별 얘기가 없는데 뒤로 쭉 넘어가 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중약 이유를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별을 베지 않았던 응원의 논에 누가 도적이 든 거야. 그래서 응원의 별을 베간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을에 베갈 사람이 없어. 추수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응칠이가 만무방이죠. 도적놈이잖아. 얘는 막대 먹은 애야. 충분히 동생네 벼도 배갈 놈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의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동생네 벼가 없어지니까 응칠이가 아씨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의심받게 생겼네? 내가 동생 도적을 잡아줘야지 하고 밤새 보초를 서서 동생네 벼를 훔쳐간 도적을 잡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자, 왜 너 남의 벼를 훔쳐가니? 하고 도적을 잡았어요. 근데 그 도적이 뭐라고 했느냐? 아, 이 형님까지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 거예요? 아니, 내 걸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자, 응원의 논에 벼를 훔쳐간 애가 내 걸 내가 먹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누구예요? 그래, 도적, 나, 다 누구야? 응호인 거예요. 자, 그럼 응호가 왜 이렇게 내 걸 훔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낮에 제대로 추수해서 왜 가져갈 수 없겠어? 낮에 추수하면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추수하지 않고 그냥 밤에 몰래 내 거를 배다가 먹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아니 내 걸 내가 가져가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가 남의 돈을 갚지 않고 밤에 몰래 지네 거 갖다 먹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은 뭐다? 도적놈, 즉 만무방이 된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의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없는 이야기들은 이 마을, 이 농촌에 대한 어떤 다른 농민들의 이야기가 들어갔지만 똑같아요. 그들도 결국 만무방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인물에 대한 것들만 잘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정리된 부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주제는 뭐냐? 일제강점기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왜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하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뭐냐? 요거는 구조적인 모순이 되더라. 자, 그 다음 뭐 반어법은 중간중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장면에 넣어드렸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과제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 이런 거죠. 내 논의 돈을 내 논의 벼를 내가 베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 반어적인 건데요. 그건 여러분 뒤쪽에 내신하는 친구들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만무방 정도만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더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이런 것들은 혹시 여러분이 알겠지만 혹시 모를까봐 넣어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참고로 보시고 잘 모르면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점 문제라든가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어들이니까요. 한번 봐주시고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왜 얘가 반어냐? 반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내 논에 내 벼를 가져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이다라는 거죠. 내 눈의 별을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훔쳐야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죠. 풀어봐 주시고, 네, 뒤에 이렇게 지문 연구라고 해서 조금 주요하게 볼만한 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아니고, 아, 이 장면의 핵심 내용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이거 읽어주면서 여러분이 한두 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어려운 걸 넣지 않았어요. 그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넣어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질문 괜찮나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무방과 사회 구조적인 모순 그거 정도만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뭔가 저항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보여주고 비판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신을 한다. 그러면 내신에서는 내가 EBS의 장면을 배웠어. 그럼 이게 그대로 나와요. 외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건 내신.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EBS야. 그럼 EBS에 배웠던 장면이 안 나오고 전혀 새로운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거의 어떤 유해 장면이 나올 수 있어. 또는 EBS 장면 플러스 유해 장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EBS는 그냥 기본인 거고 걔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수능에서는 아니면 얘 일부, 새로운 거 일부 이렇게 조합해서 나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소설은 할 때 막 외운다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장면을 읽어낼 수 있는가 EBS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냥 읽어낼 수 있는가를 보시고 내신하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 차이가 있더라. 괜찮아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